내가 금이 너무 비싸서 대신 은행에서 실버바를 샀는데 벌써 30% 넘게 올랐어요. 67세 이명자님이 전화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올해 초 금이 너무 비싸 대신 은행에서 실버바를 사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 가격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셨다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자산관리사로 일하며 수많은 고객분들의 재무 상황을 분석하고 설계해온 최정수입니다. 요즘 은이 난리입니다. 실버바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은행마다 실버바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한국금거래소나 금은방에도 실버바를 찾는 손님이 부쩍 늘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금이라던 은, 몇 년 전만 해도 은은 그냥 싸고 흔한 금속이라는 이미지가 강했죠. 지금 은값이 심상치 않습니다. 매일같이 오르던 금값이 조금 주춤하는 사이 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실버바도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올 들어 지난 10월 중순까지 KB국민, 신한, 우리, NH농협에서 판매된 실버바는 누적 기준 306억 7,900만 원에 달한다 합니다. 미국 금리 인하 소식 이후 많은 분들이 금값 시세를 확인하실 텐데요. 금값도 올랐지만 은값 시세 보셨나요? 상승폭이 무려 금의 2배가 넘습니다. 금이 걷기 시작하면 은은 뛴다는 속담이 있는데 그만큼 금보다 은값이 무섭게 상승하면서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은이 주목받는지 은시세 전망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국제은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60달러를 돌파하면서 금에 이어 은 시장에도 실버 러시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올해만 64%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저정세가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정고점을 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값 시세는 말 그대로 폭주 중입니다. 올해 120%가 상승하면서 64달러를 기록 중인데 금이 야금야금 천천히 4,300달러 다지면서 올라갔다면 은의 경우 저항선이었던 50달러를 넘어 61달러를 돌파하며 크게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은 한 돈 가격은 6,000원대였는데 지금은 2배 넘게 상승한 셈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진짜 은에 대한 이런 뉴스를 모릅니다. 그래서 은이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얼마나 큰 변화를 보일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은에 투자하는 종목들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은이 45년 만에 고점을 돌파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한 달 사이에 23%나 올랐다는 겁니다. 주식도 아니고 은이라는 산업재가 그냥 안전자산이라고 소화되었던 은이 23%나 올랐는데 메이저 언론에서는 금보다 주목도가 덜하죠. 은값 시세 왜 이렇게 오르는 것일까요? 은값 고공행진으로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금은 귀금속이지만 은은 산업재입니다. 2025년 현재 AI 데이터 센터 냉각 시스템과 고효율 태양광 패널에 들어가는 은 수요가 폭증했습니다. 광산에서 캐내는 속도보다 공장에서 쓰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서 은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즘 뜨거운 인공지능, 그 AI 서버들 돌리려면 어마어마한 냉각 시스템이 필요한데 거기에 은이 들어갑니다. 전기차 배터리에도 반도체에도 5G 인프라에도 은이 필수입니다. 2024년 산업 수요만 6억 8,910만 온스에 달했고 태양광 패널용 수요만 2억 4,370만 온스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연속 은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산에서 캐내는 속도보다 공장에서 쓰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전 세계 은 재고가 바닥이 났다는 뉴스가 돌면서 이 가격을 64달러까지 밀어 올렸습니다. 두 번째, 금에 비해 은이 너무 싸다는 겁니다.
금값이 4,300달러일 때 은값이 64달러면 금과 은 비율은 약 67배 수준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이 비율이 80에서 90배였던 것을 감안하면 금이 너무 비싸니까 저평가된 은을 사자는 키 맞추기 매수세가 들어오며 격차를 빠르게 좁히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평균인 60배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여전히 은의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입니다. 지난주 연준이 0.25%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파월 의장은 내년에 한 번 더 2027년에 또 한 번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현금 갖고 있는 게 별로 매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 같은 실물 자산으로 돈이 몰리는 거죠. 이제 시장의 관심은 은 시세가 과연 100달러를 갈 것이냐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변동성은 있겠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로 모아집니다. 상승세가 이어진다는 쪽은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 실물 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산업용 재고 부족이 해결되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투기적인 수요까지 붙으면 내년 상반기 내 80불 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힘들다는 쪽은 은값은 단기간에 너무 급등했다. 64달러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 50달러 후반까지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환율이 오른다고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요? 달러와 금과 은 장기적인 추세로 봐야 합니다. 오늘은 국제 금값 시세보다 은값 시세가 더 오르는 이유와 은 시세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사실 지금의 은값 64달러는 거품이 아니라 AI와 친환경 시대의 필수 자원으로 재평가받는 과정입니다. 특히 AI가 계속되는 한 은의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소외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시면 환율 얘기 매일 나오죠? 달러가 1,450원 넘었다. 1,500원까지 올라갈 거다. 우리 원화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 통장에 있는 현금 그냥 가만히 놔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실질 가치가 자꾸 줄어듭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늘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현금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자산의 일부는 달러로, 금으로, 은으로 나눠서 가지고 계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게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원화 가치가 불안한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달러나 금, 은 같은 실물 자산을 좀 보유하고 계시면 한쪽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쪽에서 커버가 됩니다.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 헤지입니다. 은은 금보다 부담이 적으면서도 산업 수요가 뒷받침되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입니다. 다만 제 조언은 이겁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일 당장 100달러 간다더라 이런 소문 듣고 덥석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은은 변동성이 금보다 2배 이상 크고 급등 후 20에서 30% 조정도 가능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유 자금의 일부로 접근하시라는 겁니다. 전체 포트폴리오의 5에서 10% 정도, 그 정도가 적당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내용의 영상을 제작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 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교육적 목적의 일반 정보입니다. 특정 종목이나 시점을 추천하는 투자 자문은 아닙니다. 또 과거의 패턴이 반드시 미래를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투자에 나서시기 전에는 반드시 상품별 세금, 수수료, 구조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지식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태도, 그것이 결국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가장 든든한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